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아유, 오늘 월드보이가 없는 날이라서 대신 또 인사를 해줬네요. 네. 자, 도시락보이 오늘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오늘 저 혼자 있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서민 음식도 옛말 물음표까지. 이게 어제 우리 아침 같이 먹었잖아요. 네, 방송 네네네. 끝나고. 앞에서 네. 우리가 국밥 먹었는데 그때 뭐 드셨어요? 저는 뼈해장국. 뼈해장국, 저 순댓국이요. 순댓국. 저는 얼큰 순댓국 먹었는데 어제 저 메뉴판 보고 깜짝 근데 놀랐어요. 특 사이즈 먹었잖아요. 특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네네. 이게 순댓국이 요즘에 한 그릇에 10,000원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특사이즈는 13,000원이에요. 맞아요. 가격이 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서민 음식이란 말이 무색하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표 보고 또 새삼 또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국밥 한 그릇에 이제 10,000원이 넘는구나. 맞아요. 이제 10,000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국밥 하면은 이제 그 국밥론 있잖아요. 뭐뭐 할 바에는 뜨끈한 뭐 국밥 한 그릇 먹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실 가격 비교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저렴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뜻인데 제가 준비한 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요즘 서울 시내 주요 음식점 가격이에요. 저기 이름을 제가 밝히진 않았어요. 뭐 A식당, B식당 이렇게 하겠지만 저기 그냥 딱 들으면은 거기 할 만큼 유명한 그런 식당들입니다. 이 두 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냉면과 곰탕이 15,000원, 설렁탕이 12,000원, 칼국수가 10,000원입니다. 제가 다른 식당도 더 찾아봤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한 그릇에 10,000원 이하 음식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렇게 다 같이 회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잖아요. 맞아요. 카드를 계산하면 총액만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개별값이 많이 올랐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한 그릇 가격이 사실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면 사실 이제 체감하기 어렵기는 하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시내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11.1%나 올랐다고 합니다. 꽤 많이 올랐죠. 체감 물가는 더 올랐을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인데요. 제가 다른 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글로벌 통계 비교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올해 식당 물가 지수입니다. 이 서울이 아시아 국가 이 도시 중에는 가장 높은 몇 곳 중 하나였는데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보다도 위였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이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이 더 높더라고요. 또 유럽 몇몇 주요 도시들보다도 훨씬 비싼 수준이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중간 가격대 식당에서 2명이 식사하면은 이 서울에서는 56.2달러,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독일 도르트문트, 스페인 마드리드, 카타르 도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보다도 비싼 수준입니다. 예전에 그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거 찍지도 못할 것 같아요. 10,000원으로 하루 사는 거였는데 지금 한 50,000원의 행복 정도로 바꿔야 돼요. 5만 원도 사실 힘들 수도 있을 것 물가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도시락인데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친구 따라 대박 난다? 이겁니다. 이 친구를 따라갔다가 돈벼락을 맞은 사연인데요.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뒤에 나오는데 네. 예. 이거 얼마예요? 1등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5 뒤로 0이 8개예요. 와. 많죠? 네. 이게 즉석식 복권 1등에 당첨돼서 5억 원을 받은 사연입니다. 야, 근데 부럽다. 지금 설마 친구 따라서 뭘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과 신년 파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복권을 산다고 해서 따라갔대요. 이 재밌어 보여서 이제 처음으로 복권을,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복권을 구입한 거죠. 얼떨결에 산 복권이 저렇게 긁어봤더니 1등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네, 신기해요. 신기하죠. 이 순간 가족들이 떠올라서 곧바로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곧바로 바로 알렸어요. 네. 신기하네요. 사랑하나 봐요. 와. 어떤 꿈을 꿨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까? 맞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잉어 꿈을 꾼 잉어 사람이 잉어가 두 마리 맞아요. 잉어 나왔었잖아요. 2마리 이제 본 그 꿈이 1등이 되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최근에 딱히 꾼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꿈보다는 친구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이 갑작스러워서 돈을 어디다 쓸지 계획을 세우진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예금을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야, 진짜 갑작스러웠나 보네. 바로 가족한테 연락하고 맞아요. 계획도 못 세우고. 네. 근데 친구한테 좀 태국이라도 소정 좀 지급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큰 거 하나 하고요. 사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부럽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받아갖고. 당첨되십시오. 네. 네, 저도 한번 사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야겠네요. 네, 다음 도시락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옛날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기회가 되면 말한다입니다. 이게 국내 복귀를 시도 중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안. 아, 이제 한국명 안현수였죠.
어제 이제 성남시청 빙상팀 이제 코치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여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장을 입고 나오죠. 검은 마스크도 썼는데 한 20분 정도 면접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뛰었던 성남시청 빙상팀인데요. 이 취재진들이 붙어서 여러 질문을 했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절차가 완료되고 제가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선수 생활도 했고 또 중국에서 코치로도 활동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좀 국내로 돌아오려나 보네요. 사실 태극마크를 달고도 엄청 뛰어난 선수였죠. 네. 이 빅토르안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토리노 올림픽이었죠. 이 태극마크를 달고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네. 3관왕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팀이 해체되자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그다음 올림픽인 이 평창 대회 때는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지도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해엔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빅토르완, 중국에서는 또 얀센주. 그렇죠. 안센주죠. 안센주. 안시엔주. 안시엔주. 근데 어쨌든 이런 이력 때문에 좀 국내 복귀 시선 이번에도 면접 보러 온 거 좀 여론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네. 같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뭐 별다른 대답 없이 떠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익힌 기술을 해외에 유출했다. 뭐 이런 시선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빙상계 파벌 싸움의 피해자다. 뭐 이런 의견도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네. 이번에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이번 면접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 나오면 또 소식 전해주시죠. 예. 자, 다음 도시락 또 있나요? 네, 네 번째 도시락. 요즘에 제가 계속 4개씩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기소와 고소. 아. 운율을 좀 맞춰봤습니다. 이 기소와 고소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오.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관련 소식인데요. 네. 최근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이 씨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소가 된 거죠. 기소됐다. 네. 그 우크라이나로 향했다는 소식 전해졌을 때 사실 이거 현행법 어겨서 이거 가도 되는 거냐 위험한데 법 맞아요. 어긴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재판으로 넘겨졌군요. 네, 맞아요. 그 당시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여행 경보 4단계를 네. 내린 상황이었어요. 이 4단계라면 이 사전 허가 없이는 방문이나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취재진 저희 JTBC에서도 많이 갔는데 그때도 사전 외교부에 이제 허가를 받고 딱 제한된 날짜만. 네, 제한된 날짜에 제한된 장소에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이게 사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예. 이를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외교부가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지난해 5월 입국한 직후 수사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아까 고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또 뭐예요? 이게 고소 소식도 있는데요. 이근 씨가 자신에 대한 이 악성 댓글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에 대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한 건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452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이 수사는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 경찰서에 나눠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수사와 기소. 고소와 고소. 기소. 기소와 고소죠. 그리고 네. 452건이면 많기도 꽤 하네요. 많죠. 악플이. 그러니까 잘못 저지른 건 저지른 거고 또 악플은 또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